안녕하세요. 회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제가 그 3일 전에 그 경상도 쪽에서 상담 전화를 받았던 내용인데요. 아내분께서 피부샵을 운영하셨는데 코로나 여파로 가게가 운영이 상당히 어려우셨나봐요. 그래서 고민 하시다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최근에 자살 시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일찍 발견을 하셔서 큰일은 없으셨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이시라고 하시면서 상담 전화가 오셨어요. 코로나 대출이 나가 있던 것들이 9월이면 만기가 다 끝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만기 연장이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10월부터 이게 많이 어려워지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천만다행으로 정부에서 새출발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만기도 연장을 검토를 하고 대환대출도 해주고 채무도 일부 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적용을 받을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셔야 되는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법원의 예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자영업 운영하시다가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들어가셔야 되는 경우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을 들어가야 되는 경우에 그 폐업을 하시면서 꼭 조심하셔야 되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사님께서 서류를 간단하게 검토하시고 이분이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이 되면 예납금을 내라고 명령서를 보내주시고, 예납금을 내면 파산 선고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파산 관제인이 선임됩니다. 그래서 이 파산 관제인께서 조사를 꼼꼼하게 하시죠. 그래서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데,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파산 신청이 들어갔을 때 파산 관제인이 조사하는 중점사항이 어떤 걸까요? 이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시면 당연히 그 폐업하면서 그 영업자산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는지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영업자산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가게를 운영하셨으니까 그 가게 임대차 보증금이 있으시잖아요. 이 보증금, 이걸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그리고 이 돌려받은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꼭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는 권리금을 받는 업종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가게를 폐업하시면서 가게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혹시 권리금을 받은 게 없는지, 그래서 이 권리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한 조사 사항이 돼요. 그리고 설비라든가 재고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업종이었다고 하면 이 설비 재고품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것도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폐업 직전에 이르러서 상담 전화가 오셔서 다행히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폐업을 다 하시고 보증금도 돌려받고 설비 재고품 이런 거 있던 것도 처리를 다 하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를 잘못해서 파산 신청을 못하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는 이 가게를 이러면 사실 안 되는데 계속해서 어쨌든 돈을 벌고 생활하셔야 되니까 내 명의로 있던 가게를 폐업하면서 가족들 명의로 동일한 업종의 가게를 또 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재산 은닉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들도 보면 폐업을 하면서 배우자나 자녀, 장모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분이 그 기존의 가게를 단순히 그냥 폐업 처리를 하고 재산을 숨긴 걸로 봅니다. 영업 재산이 그대로 넘어가고 거래처도 그대로 넘어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법원을 속인 게 돼서 면책 불허가를 받았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절대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폐업하시고 파산 신청 들어가시는 사장님들이 항상 제가 상담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보증금을 일부 받았어요. 아니면 권리금을 일부 받았어요. 아니면 비품이라든가 설비 이런 것들을 처분하시면서 돈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못 사용하시는 경우죠. 이게 편파 변제라는 문제인데요. 내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폐업까지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보통 주변의 지인들이라든가 가족들한테 급하니까 돈을 빌려서 급한 불을 껐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폐업을 하면서 일부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급하게 빌렸던 이 지인분들, 가족들 돈 갚아주는 데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파산 절차에서는 편파 변제라고 해서 다 문제가 됩니다. 내가 재산을 정리했는데 이것을 특정한 개인 채권자한테만 변제를 해주는 행위, 이것은 다 문제가 돼서 그 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법원에 환수가 돼서 돈을 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뭐 폐업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내가 최근에 급하게 빌렸던 친구들, 가족들 돈을 갚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 사람 마음과 또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꼭 하시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폐업하면서 일부 돈이 생겼다, 보증금을 받았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말씀 드려볼게요. 우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내가 재산이 있어서 법원에서 그 재산을 관제인이 정리를 하더라도 배당을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게 세금, 그리고 직원들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밀린 세금이 있고 직원들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준 게 있다고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뭐 설비라든가 재고품을 정리해서 돈이 일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먼저 지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내가 또 뭐 이런 부분들이 없다고 하면 기존에 살던 집이 월세집이었는데 집을 이사를 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하면 보증금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면제재산으로 보호를 받는 금액들이 있어요. 서울 같으면 5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보증금이 5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뭐 집에 보증금을 올리시던가 아니면 이사를 하시면서 보증금을 5천까지 올려서 사용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 집 보증금으로 사용하시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셔서 돈을 사용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의도 많으시고 법원에서 앞으로 뭐 9월 이후에 10월부터 이와 관련해서 파산 사건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셨던 분들이 지금 대출 만기가 연장이 안 되고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거로 보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파산 신청을 준비하실 때 꼭 조심해야 되는 두 가지, 내가 운영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양도를 하면 안 된다, 법원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뭐 설비라든가 재고 물건을 정리해서 돈이 생겼을 때 편파 변제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룡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